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또 시장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디파이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커브 파이낸스가 해킹 공격을 당해서 많은 돈들을 또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이 시장에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리플의 판결에 대해서 다른 판사들이 다른 안건에 적용하는 것들은 제한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시경제 이야기는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만한 상승세로 7월을 마치면서 7월에는 굉장히 좀 뜨거웠던 한 달을 좀 지나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게 됐죠. 근데 지금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경제 지표들이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기대치를 상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해서 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데요.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요, 지금 1987년에 블랙 먼데이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경기 침체를 동반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지표들을 보면 또 방향성이 조금은 더 뚜렷해질 수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각종 이 고용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주 목요일에 지금 애플과 아마존 같은 이 빅테크 제일 큰 형님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다 소화를 하고 나면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약간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계속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81% 이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요,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29K를 경계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요, 촬영 시간 기준으로 29.2K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0.25%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32%, 그 외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0. 몇 프로에서 1, 2% 정도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이고요.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49.9%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지금 3계단 상승을 해서 53이고요. 여전히 중립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약간의 변화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29K에서 조금 제법 뚜렷하게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구간이 좀 강한 지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기술적인 분석과 요거는 약간의 괴리감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29K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죠. 근데 CBD 차트 상으로는 일단은 여기서 조금 지지 영역으로 작용할 만한 어떤 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이 매수벽은 걷어질 수 있고요. 뚫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요. 지금 매도벽이 29.5K에 있었는데 지금 그 매도벽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 CVD 파이어 차트 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29.5K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0K에서의 매도벽은 여전히 옅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30.5K도 여전히 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해지는 건요, 바로 그 상단과 31K가 좀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CBD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는 여기서 또 일정 부분 매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이 녹색 고래도 계속해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매입 물량들을 늘렸던 구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역시나 다른 고래들처럼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빨간색 고래와 이 주황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물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브 파이낸스 관련된 사태부터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브 파이낸스가 뭐냐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간의 스왑을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이 디파이 시장에서도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암호화폐 예치 및 대출, 가격 안정화 기금 제공 같은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왔죠. 자, 이 플랫폼에서 9버전 바이퍼 컴파일러를 활용한 이 팩토리 풀이 익스플로이트 취약점 공격에 노출이 돼서 많은 피해를 당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팩토리 풀에 대해서는 제가 디파이에 대한 영상들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은 유동성 풀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약점이 발생을 해서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그 규모가 지금 현재까지 추산된 금액으로는 4,100만 달러, 52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파이 플랫폼들 순위를 보시면은 지금 리도, 아베, 메이커다오 이렇게 순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커브 파이낸스는 지금 11위에 올라가 있죠. 근데 지금 하락률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탑5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의 디파이 서비스였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는 이 화이트 해커들, 뭔가 이 세상을 좀 선하게 바꾸려는 해커들도 이 익스플로이트를 통해서 커브 파이낸스의 어떤 540만 달러를 되찾아 줬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악질적인 해커들과 지금 화이트 해커들 간에 서로 이제 공방전을 또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또 새벽에 전해졌는데요. 지금 커브 창업자인 이 마이클 이고로프의 이 CRV, 이게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CRV 토큰인데 담보대출 포지션 청산에 대한 우려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규모가 1.68억 달러인데 이거는 토큰의 총 시가총액의 무려 3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되면은 좀 굉장히 엄청나게 큰 가격 폭락과 함께 이 디파이 시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을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고 아무래도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지금 거시 경제적인 이벤트도 그렇고 지금 이번 커브 파이낸스 해킹 같은 이런 기술적 이벤트에서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소폭 하락을 했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소식이고 원래 같았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도 남을 만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 상승을 향한 지속적인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디파이 플랫폼이죠. 이 메이커다오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요, 이번 커브의 익스플로이트 사태가 다음번 암호화폐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붕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더 100배 더 강력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은 중장기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 상황들, FTX 붕괴 같은 사태들, 테라 루나 사태들도 겪었지만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시장은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추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우리의 현금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온체인 데이터와 각종 기술적인 분석들 그리고 중요한 기사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주소수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잔액이 0이 아닌, 그렇게 잔액이 있는 이 주소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47.9밀리언으로 새로운 ADH 올타임 하이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장표는요, 템루트 UTXO에 보관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장표인데요. 이 템루트 UTXO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좀 새로운 유형의 UTXO 방식이에요. 기존의 UTXO는 좀 복잡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보안을 유지했는데 이 템루트 UTXO는 단순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보안을 유지를 하고요. 그만큼 기존보다 크기가 작고 처리 속도도 빠르고 개인정보 보호도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꾸준히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35,000달러 이상의 BTC가 여기에 보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고 역시나 계속해서 이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동력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이 유출은 또 2주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시어스에서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1940만 달러가 유출돼서 전체 비중에서 93%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BTC 하락에 베팅하는 숏 상품에서도 31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품에서도 19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번 유출은 대부분은 북미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가격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 범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 같은 이 대형 촉매제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먼저 머티리얼 인디케이터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자, 여기서는 50일 이동 평균선과 지금 50일은 요 빨간색입니다. 자, 그리고 100일 이동 평균선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0일 이평선은 현재 29.4K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100일은 28.4K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5K가 아까 전에 그 CVD 차트 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영역의 저항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빨리 이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28.3K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라케시 우페드히의 관점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도 50일 이동평균선 29.4K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매도세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캔들의 롱테일 꼬리들을 봤을 때는 수평 지지선인 28.8K 근처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2EMA가 지금 파란색 선인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RSI가 44 미만에서 머물면서 여전히 약세가 더 우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22EMA에서 매도에 직면을 하게 됐을 때는 28.8K 그리고 27.5K, 26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매수세가 하락을 막으려면은 22EMA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29.5K와 31.5, 32.4K까지 계속해서 차례대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29.3K 이 부근의 지지선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다. 이거는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게 작용을 했던 구간이고요. 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패턴에 의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테라폼레스 권도영이 리플의 어떤 소송 결과를 가지고서 본인에게 지금 SEC가 소송한 거를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기각 요청을 뉴욕 남부법원의 데드 라코프 판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리플 판결을 내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토레스 판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의 경우 투자 계약이 아니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본인은, 그리고 이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는 이 토레스가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이번 어떤 일부 승소한 부분들이 다른 소송들에서는 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좀 와전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들을 과대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SEC가 BTC, 비트코인 외의 모든 코인 거래를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코인베이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게 아니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SEC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암호화폐 상장 폐지를 공식 요청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견해를 전달한 것 뿐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내년 말로 다가왔는데요. 제발 1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공화당의 주요 대선 후보입니다. 론 드센티스가요. 원래부터 지금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바이든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향한 이 전쟁을 본인이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죠. CBDC는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도요. 지금 비트코인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흥미롭다면서 환경 문제로 거래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도 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버의 CEO가 비트코인을 결제에 도입할 준비를 하겠다. 비트코인을 도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의 은행들이 지금 라이선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계좌를 잘 개설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홍콩의 최대 은행이 계좌 개설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자 이렇게 하나의 큰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나머지 은행들도 계속해서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홍콩이 웹3의 어떤 거점이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